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플 XRP의 소송 결과 예측에 대한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로운 내용이죠. 그런데 저 같은 동네 유튜버가 그런 걸 알 수는 없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잘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의견을 한번 나눠볼 텐데요. 바로 화면에 보이는 제레미 호건 변호사입니다. 이 사람이 아직까지 나온 모든 리플 소송 서류들을 다 직접 검토를 해봤고 또 심의라든지 어떠한 정보가 있다면 낱낱이 찾아서 그 누구보다도 깊이 있게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분이 존 디튼 변호사와 함께 리플 커뮤니티를 대표한다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굉장히 좋은 정보들을 주고 있는 그런 좋은 변호사입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약식 재판의 결과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모든 서류를 양쪽에서 제출을 한 상태고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어느 정도는 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양쪽에서 최종 의견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EC 측의 의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게 SEC의 최종 의견 서류입니다. 처음 두 번은 굉장히 허접한 대응을 해서 이거 SEC 왔다 갔다 정신 못 차리고 무너지나 보다 했는데, 마지막에 이 서류는 그래도 나름 정리가 잘 된 어느 정도는 설득력이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합니다. 핵심 내용만 잠깐 살펴보자면 여기 인베스터가 돈을 냈다. XRP를 사기 위해서. 그리고 리플이 그 돈으로 XRP를 프로모트란 홍보를 하고, 그리고 그 사용 용도를 찾고 밸류를 만들어서 XRP를 펌핑하기로 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리플이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잘 된다면, 성공적으로 된다면 XRP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럼 당연히 리플의 투자자들은 수익을 올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나름 증거들도 제출을 했는데, 예전에 크리스 라슨이 인터뷰를 한 영상이 있어요. 거기서 리플이 잘 되면 XRP도 당연히 가격이 잘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언급한 영상이 있고, 또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직원들하고 미팅하면서 야, 우리가 좀 열심히 하자. 그러면 또 XRP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회사 사장이 직원들한테 으쌰으쌰 하는 차원에서 그런 멘트 좀 날릴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자료들이 하나둘씩 모이다 보니까 뭔가 좀 그럴싸한 패키지가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지금 SEC의 주장이고, 또 라이브러리, 텔레그램 이런 34가 있습니다. SEC가 승리한 케이스, 최근에 있는 게 라이브러리잖아요.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잠깐 소개했는데, 봐라, XRP 뭐 똑같잖아, 이렇게 나오니까 이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이제는 리플의 주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은 굉장히 원론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여기 인베스먼트 컨트랙트, 투자 계약이 성립이 되어야지 이게 증권인지 아닌지, 증권에 대한 계약이냐 아니냐, 그리고 하위 테스트를 적용해서 하위 테스트를 패스하면 이건 증권이다, 딱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어떠한 계약이 없었다, 컨트랙이 없다. XRP 투자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 혹시 리플과 어떤 계약을 맺으셨나요? 그런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게 투자 계약이냐? 그리고 어떠한 계약이라면 이 투자자의 권리가 있어야겠죠. 어떠한 권리도 없다, 투자자들에게. 그리고 이 발행인의 의무도 없다. 리플이 어떤 책임도 없고,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데 무슨 계약이냐. 계약을 할 때 조건들이 붙잖아요.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뭔가 책임이 뒤따르고 또 이런 권리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게 투자 계약인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데 이게 무슨 투자 계약이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리플이. 여기에 대해서 SEC가 답을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리저리 빼고 다른 거에 대해서만 지금 무게 있게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바로 공동기업, common enterprise. 공동기업이라면
투자자들이 함께 똑같은 조건으로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서 이 기업이 수익을 올리면 똑같이 이익을 보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걸 이제 공동기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리플이 공동기업이 되어야겠죠. 그런데 투자자들은 리플의 존재를 모르고 투자를 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XRP 가지고 계시는 분들, XRP 처음에 살 때 리플이란 회사에 대해서 알고 사셨나요? 리플이 뭔지도 모르고 사신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XRP를 살 때. 그냥 좋은 코인이라니까 오를 것 같다니까 샀지, 뭐 리플이 뭐 하는 데인지도 모르고 그냥 샀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공동기업이냐, 이 존재를 알지도 못하는데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이걸 증명하기가. 그래서 SEC가 이걸 답하기가 어려우니까 XRP가 공동기업이라고 또 그래요. XRP에 모여서 XRP에다 투자를 했으니까 XRP가 기업이다. 그랬더니 아니 코인이 무슨 기업이야? 아무 어떤 주체도 없고 이끌어가는 사람도 없는데, 그러니까 또 나중에는 XRP의 생태계가 기업이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어떤 사람은 손해를 보고 어떤 사람은 이익을 보고 또 생태계 안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연결이 돼 있고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SEC가 이 공동기업 이 얘기가 나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주장만을 펼치고 있어야만 합니다. 자,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보들을 기반으로 한 소송 결과 예측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레미 호건 변호사 개인의 의견입니다. 어디까지나. 자, 1번. 네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 중에 1번은 리플의 승리를 50% 정도 점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야겠죠. 왜 50%나? 네 가지 중에 50%니까 꽤 높은 겁니다. 이유를 들자면 일단은 투자 계약. SEC가 이 투자 계약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나눴지만 SEC가 생기기도 전부터 이런 그 의무가 없고 계약이 없는 투자 계약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걸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면 SEC가 아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이유고, 그리고 토레스 판사가 판결을 내리게 되죠. 이 토레스 판사 혼자서 결정을 내리는데 이 토레스 판사의 성향을 봤을 때 충분히 기존의 틀을 깬 그런 판결을 내릴 수도 있는 인물이다 라는 판단을 이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은 공동기업. 이게 아주 핵심인데, 이 공동기업에 대해서는 SEC에서 주장하는 게 XRP 그거 팔아서 너희들 돈 모아서 솔루션을 개발한다고 그러던데, 근데 XRP 레저는 이 XRP를 팔기도 전부터 벌써 개발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공동기업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또 중요한 게 이 XRP 가격이 리플의 노력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걸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XRP 가격은 리플의 노력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걸로 핵심 요인으로 이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지난 과거를 돌아봤을 때 XRP의 가격은 전체 코인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겁니다. 불장에서는 XRP도 올라가고 하락장, 지금 같은 베어장에서는 XRP도 그냥 푹 꺼지는 거고. 자, 그래서 이걸 증명을 해야 한다. 증명. 이게 쉽지가 않죠. 그리고 존 디튼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XRP 홀더들을 대표하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XRP 홀더들을 대표해서 법원의 친구들로 판사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인으로. 그 사람의 주장이 이 XRP 홀더들, 이 홀더들은 리플이 뭐야? 리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런데 무슨 공동기업이냐?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도전을 어떻게 SEC가 극복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자, 그리고 하위 테스트에 수익을 얻으려는 기대가 있죠. 기대라면, 아니 발행인이 아무 의무가 없는데 무슨 기대를 가져? 이 투자 계약이 성립이 안 되니까 의무가 없잖아요, 리플이. 그러니까 수익을 얻으면 좋지만 리플을 통해서 얻으려는 기대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리플이 그런 의무는 없는 거니까.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해서 제레미 호건은 리플의 승리를 50%로 점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뭘까요? 바로 SEC의 승리. SEC가 승리를 하는 겁니다. 30%로 SEC가 승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어디까지나 제레미 호건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럼 왜? 아니, 이렇게 불리하다며 왜 갑자기 승리를 할 수가 있어? 왜냐면 이 투자 계약이란 건 굉장히 까다롭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틀을 깨는 그런 결정입니다. 그래서 이 토레스 판사한테도 조금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껴놓고 패스할 수도 있겠다. 법원이 SEC의 손을 들어주면 당연히 리플이 또 제소를 해서 상위 법원으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상위 법원에서 해결을 해라. 위쪽 판사가 알아서 해결하고 골치 아픈 건 나는 패스. 나는 다른 아이템에 집중해서 판결을 내리겠다. 이렇게 갈 수도 있겠다. 그런 예상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동기업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죠. 공동기업. 그런데 이 공동기업에는 SEC가 제출한 자료들이 있잖아요. 크리스 라슨이 인터뷰를 한 영상이라든지 또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얘기했던 뭐 이런 여러 가지 SEC의 주장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리플의 주장은 그건 뭐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 계약을 무시해버린다면 연결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SEC의 손을 들어줄 수 있는 명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30% 정도는 SEC한테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SEC가 승리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리플이 무조건 망한다?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왜냐하면 리플한테는 초이스가 있습니다. 일단은 패소할 경우 벌금을 내면 되겠죠. 벌금이 대략 얼마나 될까요? 대략 XRP를 아직까지 판매한 걸 모두 합치면 1.3 빌리언 달러 정도 됩니다. 13억 달러. 와, 엄청 많긴 하죠. 그런데 지금 현재 리플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아마 10억 달러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좀 돈 끌어오고 어떻게 또 이걸 합의를 봐야 되겠죠. 돈 없으니까 조금만 낮추자 해가지고 좀 낮출 수도 있고, 또 판매한 XRP가 다 증권으로 간주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ODL을 이용하기 위해서 판매한 것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합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완전히 끝나버리는 건 아니고 충분히 벌금 내고 합의 보고 다시 재정비해서 갈 수 있고, 아니면 그냥 다 털어버리고 짐 싸서 다른 나라로 이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 패소한다고 해서 리플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XRP도 사라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3번 시나리오가 있겠죠. 3번 시나리오 50% 30%니까 20%의 확률로 배심원 재판으로 이걸 넘긴다. 토레스 판사가 너무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공동기업 투자 계약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어려운 결정이기 때문에 이걸 배심원한테 넘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이건 20% 정도의 확률로 이렇게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배심원 판결로 넘어간다면 2023년 중후반 정도 그때 되어야지 아마 진행이 될 걸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덧붙였는데 이 세 가지 시나리오가 아닌 전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판결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게 한 5% 정도. 알 수 없는 어떤 돌발적인 결정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퍼센트를 준다면 몇 퍼센트를 주시겠습니까? 1, 2, 3, 4 중에 한번 댓글에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그리고 약식 판결에 대한 결정은 2023년 3월 31일 또는 그 전에 나올 걸로 제임스 필란 변호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신 제레미 호건 변호사, 화면에 계신 이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물론 제 영상을 보시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늘 이렇게
힘들게 영상 자료 잘 준비해 주셔서 우리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이 아내분입니다. 베트남계 미모의 여성분. 이분도 변호사신데, 그런데 너무나도 아쉬운 소식이에요. 이분이 오늘 영상을 마지막으로 이제는 유튜브를 접는다고 합니다. 너무나 아쉽죠? 그동안 너무나 좋은 정보들을 제공해 주시고, 일반인들이 좀 알 수 없는 그런 법적 이런 배경 지식까지 다 동원해서 우리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셨는데, 본인은 이제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고 합니다. 모든 서류가 제출이 됐고 판결만을 남았기 때문에 이제는 기다리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재판 소송 결과 예측을 보내드리고 오늘 영상으로 모든 걸 마무리한다. 박수 칠 때 떠나라, 그런 마음인 것 같은데, 어쨌든 아쉽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 이 제레미 호건 변호사에게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행복하게 잘 사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제공하는 약식 판결 결과 예측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